자, 가져가려고. 아이고. 자, 디아페 비누 함께 하겠습니다. 신이 내린 비누, 디아페 비누. 아이고 세상에, 디아페 비누. 아토피 피부 질환자는 아니지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46년, 태어나서 46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예, 저는 환절기만 되면 안과,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항상 다니면서 소염진통, 항바이러스 약물로 그야말로 봄을 지샌 사람입니다. 괴롭죠. 아하. 민감한 분들 아시겠지만은 비누 샴푸 이거 잘못 쓰면은 머리카락 날아가고 비듬 생기고 피부 상하기 일수거든요. 계속 그 뭐 머리를 감았는데 막 네, 긁어야 그렇죠. 되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쓰던 것만 쓰는데 저는 주로 외국산을 썼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솔잎 추출물이거나 청포, 이상한 생약 성분을 함유해서 저랑 맞지 않았거든요. 외국산만 썼대요. 네네. 그래서 은행, 솔, 기타 등등의 것들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체질이라서 요즘같이 꽃가루 날릴 때면 눈, 코입 노출이 되는 피부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질근질.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압니다. 예. 예. 속는 셈 치고 디아페 비누를 주문해서 쓴 첫날 꽃가루가 창궐하는 이때 눈, 코, 입 가려움은 줄어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렵지가 않아서 아직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샤워 후에 보습을 해야 하는데요. 보습도 안 했는데 각질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네, 피부에 가려움증도 없어졌고 눈, 코, 입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서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지만 외부적인 모든 것들에 해방이 됐습니다. 디아페 비누 정말 훌륭한 비누입니다. 저녁 샤워 한 방에 하루가 상쾌해지네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예.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하고 있고요. 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니라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아유 감동입니다. 자, 그럼 뭐 또 우리가 길게 얘기해 뭐합니까? 예. 자, 그럼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단마진도 접는 디아페 비누. 그렇지. 이저 황교안이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바쁘대. 네. 장애 집회하느냐고. 그렇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얘기하고 바빠서 홍보대사 수락을 못 하겠다. 공항검사 출신이라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그거밖에 없어. 없어. 그거밖에 없어. 네. 네. 누가 그러면 당신은 박근혜 대변인이냐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못하겨. 여전히 됐어. 그 뒷모습이 짠하죠. 그래. 다 됐나? 다 됐나? 네. 오케이. 자 보세요. 어때? 이거 없잖아. 머리카락. 진짜 없네. 없지? 어? 조금밖에 없잖아. 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제주도산 마요로 만든 어성초로 만든 디아페 비누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게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털이 안 빠져요. 네. 머리털은 안 빠졌는데. 네. 뭔가 더러운 게 많은 성분들이 빠지긴 했습니다. 더러운 게 둥둥 네, 떠 있는. 머리 안에 온갖 시들때가 지금.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드는 거야? 나 5살 동안 머리를 안 감았거든. 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개운합니다. 아유 무슨 여기다가 저걸 바른 것 같아. 뭐를요? 어? 무슨 뭐 왜 있잖아요. 그 쿨 머리 시원하게. 시원하게 뭔가가 네.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왜 머리를 감는데 네. 얼굴이 뽀송뽀송해지지? 왜냐면 이 피부가 이렇게 딱 그 디아페 비누에 비누가 이제 흐르거든. 흘러내리면서 그럼. 거품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자, 역시.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자, 역시 고무장갑 원자력 배기물. 좋아요. 네, 관훈 라이트 클럽. 아이고 이렇게 또 뽀송뽀송하게 네, 이 디아페 방송을 비누로. 예. 편집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디아페 비누 광고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본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중간에 머리 스타일이
한번 바뀌는 예, 그런 장면도 그렇습니다. 보시겠네요. 디아페비노는 역시 이거는 뭐 거의 노벨 평화상, 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아,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온갖 번뇌를 다 씻겨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존나 시원합니다. 존나 시원해. 네. 디아페비노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 이제 정상근 기자의 또 브리핑을 함께합니다. 네, 일단 MBN 얘기부터 짧게 할까요? MBN. 네, 지난 11일에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MBN이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고 잘못 이거 내가 표기했잖아요. 잡아낸 거야. 네. 거기서 단독입니다. 내가 저기 아니 물론 내가 네. 잡은 건 아니고. 김용민 페이스북에 따르면 네, 김용민 페이스북에 따르면. 네.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방통심의위가 의견 진술을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의견 진술이라는 게 뭐 징계 전에 뭐 너네는 무슨 생각으로 일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명을 듣는 자리인데 보통 의견 진술 이후에 징계가 나오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번에는 어제죠. 그러니까 MBN이 그 뉴스와이드에서 이 자막에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김정은에 보낸 메시지 문 대통령에게 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 밑에 이제 자막에 CNN하고 따옴표 치고 그다음에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근데 MBN이 이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으로 오기를 한 거는 다음 날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바로 방송 나간 후에 실무진의 단순 실수다. 뭐 거르지 못한 책에 방송이 돼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정한 MBN 보도국장을 정직 3개월을 때렸습니다. 오, 정직 3개월. 정직 센 거 3개월. 아니에요? 꽤나 세죠. 세죠. 예. 그럼 국장 보직도 해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직 해임 얘기는 없는데 일단 정직 3개월을 받긴 했어요. 근데 뭐 이 정직에서 돌아오면 국장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 정직 중에 또 교체를 할지 3개월이면 꽤나 긴 근데 기간이어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정직이면 월급 받나? 안 받죠. 안 받죠. 안 받아. 예. 근데 정직이 꽤나 중징계긴 하죠. 야, 이거 감봉보다 센 거네. 네, 감봉보다 많이 세죠. 나름 이제 수습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게 과연 실수인가라고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비슷한 실수가 네. 너무 반복되니까. 이게 또 하필이면 또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으로 표기를 하고 이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표기를 이제 했으니까 선수들은 이거를 실수로 보지 않아요. 음, 이거는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 정말 그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네. 뭐 단순 실수로 이렇게 결론 내버리면은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론이 좀 상당히 의식이 됐는지 오늘 또 MBN이 이 차명진에 대해서 영구 출연 정지 결정을 영구 출연 정지. 내렸더라고요. 뭐 추천전지. 그러니까 아마 이 실수에 대한 좀 본인들이 실수라고 하니까 이 실수에 대한 좀 여론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좀 이런 일이 너무 좀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또 일베 이미지를 쓰는 일도 뭐 방송사마다 다 비일비재하고. 근데 그 이런 문제가 또 터져 나올 때마다 또 방송사들은 계속 실수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비슷한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있는 거고. 네. 어쨌든 뭐 언론의 그런 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으니까 좀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오탈자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뭐 대통령으로 그쵸. 쓴다던가 뭐 이명박을 뭐 이명박으로 쓴다던가 하여튼 뭐 대통령이라고 됐어. 대통령. 네. 하여튼 이런 오탈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누가 봐도 오탈자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이 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한 건 좀 의아하기는 하죠. 그 MBN은 실수와 고의 한 요쯤 왔다고 봐요. 그러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 실수와 고의 요쯤 왔다고 봐. 아니 어떻게 인공기하고 성조기를 해놓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를 갖다 놔요. 그거는 고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근데 연합뉴스 TV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 염원을 담아서 그건 지어낸 얘기야.
제가 봤을 때 그 네.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해명 거예요. 자체가 자기적이야. 만들어낸 차라리 거야. 실수라고 하면 그렇게 해명을 해겠는데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실수라고 하면 안 믿을 거니까 뭐 돌파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 근데 말도 안 그러면 되는 좀 얘기예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지. 그 누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리고 문 대통령 요시키 이건 100%예요. 그 일본 120%야. 엑스제팬 그룹. 네. 네. 문 대통령 요시키 뭐 산불 성금 네. 100%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대. 그러게요. 이거는 연합뉴스 쪽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연합뉴스 TV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산불 성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산불 성금과 일반 유명인 그 연예인의 산불 성금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데 같이 모아서 얘기한다? 요거는 고의적인 거야. 그렇죠. 연합뉴스가 어뷰징 매체도 아니고. 음. 예. 어쨌든 뭐 그런데 근데 뭐 이게 뭐 MBN 같은 경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 MBN이 뭐 나름 뭐 보도국장을 바로 정직을 때리고 뭐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 선의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좀 실수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왜 방송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좀 정비하지 않을까는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좀 남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그 자세히 방송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그 자막 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좀 열악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알바를 쓰기도 하고요. 네. 비정규직 쓰기도 하고. 근데 김민식 PD 있잖아요. 네. 그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뭐 제작을 못했잖아요, 사실상. 네. 그 주조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나갈 때 중간에 뭐 네. 오늘의 뉴스데스크 뭐 이런 거 음. 직접 자기가 쳤는데 자기 진짜 칼같이 오탈자 없이 그냥 칼같이 정말 조금도 책 안 잡히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오탈자 했어요. 있으면 책 바로 잡히니까. 네. 그게 그 중요한 건데 네. 그 자막의 중요성을 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시스템이 계속 안 잡혀 있다고. 근데 그게 왜냐면은 좀 연륜이 되거나 좀 급이 되는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심한 데는 알바 비정규직한테 맡기고 그나마 한다 하더라도 연차가 좀 낮은 그런 선수들이 아마 자막을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비롯되는 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또 마감 시간이 늦게 치면은 네. 급하게 또 원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죠. 몰려서 일을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봐요. 그 요즘은 자막을 뉴스가 들어오는 실시간으로 치지 않습니까? 속보 같은 것도 치고. 그럼 그거를 뉴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감각이나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진짜 엉뚱한 자막이 나간다니까요. 그만큼 그거는 책임 있는 좀 급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 방송사들이 과연 그 자막 치는 선수들을 그런 급들한테 맡기느냐?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아웃풋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주조에 박혀가지고 자막 사고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번에 연합뉴스 MBN이 그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 계속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당연히 이게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두 번 일베 이미지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막 사고 이거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경각심을 가져야지 책임자급들이 데스크들이. 그래서 게이트키핑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뭔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 또 사고 터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MBN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이런 자막 사고가 난 거는 뭐 이거 말고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시끄러운 거지. 그 외에도 많은 실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요거는 고의성이 다분해요. 고의성 다분하고 MBN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인적 구성도 한번 좀 돌이켜 볼 때가 된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실수가 좀 반복되면은 결국 뭐 책임자를 바꿔야. 아니 하는 방귀가 방법밖에 잦으면 똥말이 온 거야. 네. 다음 소식도 있어요? EBS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고 예. 싶은데 이게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EBS가 신임 부사장으로 박치형 전 EBS 평생교육본부장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박치영 부사장이라는 분이 지난 2013년 4월 그 당시 이제 EBS PD였던 김진혁 PD가 이 반민특위 관련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 프라임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제작을 방해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다시 EBS 부사장직에 올랐다는 건데 이 당시 EBS PD였던 김진혁 이제 현재 이제 한희종 교수죠. 이 김진혁 PD가 이 다큐를 만들던 중에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와서 수학교육팀 수학교육팀으로 갔어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다큐 만들던 PD를 네. 이제 교재 관련된 이제 사업부로 보낸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김진혁 PD가 이 반민특위 관련 다큐를 만들다가 이제 좌절이 되니까 이제 뭐 반민특위 취재 협조해 주신 분들께 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EBS를 떠났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박치영 부사장이 임명이 되니까 김진혁 교수가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그 방송 제작본부장이었던 박치영 전 본부장이 이거를 이제 다큐를 좌절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개인한테는 사과를 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했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 사실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보고 왔을 때가 한 5천여 명 이상이 좀 동의를 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럼 문제는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박치영 부사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임명됐겠느냐 뭐 이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EBS도 지금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인데 좀 관심이 덜 가는 측면이 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EBS가 이 수신료로 박근혜 헌정 다큐 같은 걸 만들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이 아니고 그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박근혜 관련 다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박치영 부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이 EBS 노조, 그러니까 전국 언론 노조 EBS 지부의 이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랑 EBS 사장이 날아간 뒤에 그 EBS 사장 공모를 통해서 김명중이라는 분이 교수님이죠. 호수대 교수님인가 아마 그럴 텐데 맞아요. 이 사장으로 뽑혔어요. 근데 이 김명중 사장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중 사장이 본인의 대학교 후배인 이 박치영 부사장을 자리에 앉혔다라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학연 커넥션이 있다는 건데 근데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같은 대학교 나왔다 지금 이거 말고는 아직 뭐 딱히 잡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노조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이제 노조의 주장이고 그런데 이제 박치영 부사장뿐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장 이후에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박근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 부서 책임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홍보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프로그램의 발의자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을 성추행해서 직능단체에서 제명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등용됐다. 씨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깜짝이야. 아이 씨발 진짜. 장혜랑 사장을 아웃시키고 결국 뒤에 지금 전개되는 EBS 이 상황 자체가 거의 지금 적폐들의 반격이구만. 그렇죠. 그게 이제 노조의 주장인데 근데 여기서 이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홍보 영상을 만들던 제작부서 책임자는 좀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해외에 지금 파견 나가 있을 때 그 다큐가 들어왔던 다큐 의뢰가 들어왔던 거고 이 사람이 다시 원직을 복귀를 해서 이 다큐는 EBS 예산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제작부서 예산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뭐 그걸 막으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제기될 수밖에 좀 없는. 아니 그것도 그 사람 박근혜 다큐 그 나가는 거를 저지하는데 힘을 썼던 그 사람은 뭐 그 공로로 그렇게 발탁이 됐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사장이 그만둬야겠네. 그 사람 도저히 뭐 이 정권에서는 호환이 안 될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사장으로 앉혔지? 그러게요. 이게 사실 EBS 사장 선임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임명될 때도 좀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EBS 경영진들이 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뭐 전혀 없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장혜랑 사장이 날아가고 이 조규조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있었는데 뭐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이제 그
뭐랄까 프로그램 그 모니터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된 여러 자리에서 이 EBS 내 적폐청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EBS는 뭐 적폐청산보다 뭐 미래를 향한 뭐 도약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EBS 뭐 사장 직무대행이니까 뭐 그 사람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날아간 사람이니까. 근데 새로 들어온 사장한테 뭐 미디어오늘 장석희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뭐 공문을 보냈는지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좀 물어봤을 때 아직 뭐 EBS 쪽에서 답이 없었다. 그리고 좀 이런 인사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잘 모르고 있어서 근데 EBS도 어차피 우리 수신료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말이죠. 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모든 인사에는 사연이 있고 맞아요. 모든 인사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가 손을 뗐다.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에 네. 무슨 욕망이 개입돼 있어요. 김명중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욕망이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YTN 최남수 그 양반이 됐잖아요. 네. 그때도 좀 뜬금없긴 했었죠. 그쵸. 문재인 정부 뜬금없는 정부, 인사가 네, 그러면 맥락도 바뀌었을 없고 때. 내용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있어 뭔가. EBS가 됐든 공영방송이 됐든 공권력이 됐든 간에 자 선왕의지라는 게 뭡니까? 자 권력 알아서들 개혁하시고 알아서들 독립 해 나가십시오. 이러면 걔네들이 독립을 알아서 할까요? 안 하지. 안 합니다. 예. 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무슨 명문상으로는 뭐 국민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국민은 다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조직화돼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최소한의 그 권력 의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진보 시민단체들한테도 그 약간 좀 저는 그 스탠스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가 과연? 아니,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 가까운 사람 안 쳤어요. 응?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개입을 해야죠. 왜 개입을 안 합니까? 이게 딱 법적으로 놓여진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MBC에 최성호가 앉고, 뭐냐면 KBS에 이제 양승동이 앉으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그쵸. 모습. 물론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대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EBS에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EBS에 대한 정책 파악을 방통위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이긴 하죠. 방통위를 저는 개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호성 위원장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알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 위원장님 안 됩니다. 예. 방통위를 위원장님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뭐하라고 방통위원장 합니까? 그 김진혁 PD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네, 좋죠. 좋죠. 네. 전화번호 알아요? 제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바로 섭외합시다. 지금 바로 섭외. 방송 중에. 네, 방송 중에. 자, 방송 중에. 전화번호 있어? 보여줘봐. 전화번호. 없네. 없어? 형님은? 없어. 나도 없어. 그러면 말지 뭐 그럼. 조만간 구해서 하는 걸로. 네. 김진혁 PD 다 아시겠죠? 그 지식 채널 2. 아니, 그렇죠. 그 유명한 네. 클립. 예전에 그 뉴스타파에서도 활동 잠깐 그렇죠. 하셨었던. 네. 그래. 알겠습니다. EBS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 그러니까 모든 인사에는 사연이 있고 맥락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냥 건너가는 인사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지금 사장은 우리 정민호 팀장이라고 하시죠. 네네네. 네. 홍보 전에 팀장 여기 하셨던 나오셨던. 분이고. 여기 예, 오셨지 예.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 네. 한번 나오셨네. 네. 그분 말씀으로는 적폐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장이요. 예, 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대로 놔두면은 포스코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자금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는 뭐 현 정부와 뭐 그런 대로 뭐 각을 안 세운 뭐 그냥 그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그 적폐 쪽 사람이 사장으로 회장으로 있는 거는 네. 이 정부 안에서 말하자면은 이
그렇게 포스코 쪽에 꽂아놓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MB하고 가까운 게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을 자릅니다. 지금 포스코 인맥이 박근혜 때도 다 MB 인맥이었어요. 네. 계속 아직도 MB의 그림자가. 네. 그거 왜 그냥 놔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냥 놔두느냐가 아니라 네.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인 줄 알고 세운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MB 쪽에 가깝다는 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포스코 이거 막지 않으면요. 이 적폐로부터 포스코 떼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난화합니다. 선거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이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포스코 정리해야 됩니다. 손봐야 돼요. 네. 예. 정민호 팀장 같은 경우는 홍보팀장이에요. 네. 대관 업무도 담당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양반 회장해도 돼. 나이가 50이야. 나이가 50이면 너무 젊은가? 새파란가? 아이. 어린가? 박정희가 44살에 쿠데타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아 그리고 지난번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 포스코가 뭐가 가장 문제고 어디를 개혁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만 이런 사람이 해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가 저희 인사에 대해서 두 차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사연이 없고 맥락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게 없어요. 이 어떻게 저 사람이 됐지? 아이고 이거 뭐 인사를 안 했나 보다. 그냥 다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저분이 저 인간이 됐나 보다. 저 적폐가 그냥 여전히 지금 살아있나 보다. 이게 아니야. 네. 엄청난 그 네트워크와 로비가 들어갑니다. 어디 그렇죠. 자리 하나 자리가 나지 쉬운 것도 않습니까? 아니고. 네, 어디 하나 무슨 자리가 난다. 음. 각 정치 권력에 줄대고 이런 엄청난 로비전이 벌어져요. 그 끝에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밀었으며 누가 여기 가장 강력하게 갖다 꽂았는지를 밝혀야죠. 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포스코만은 요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다 우범자 혹은 뭐 공범자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개혁의 공직사회 개혁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가 피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섰다면은 네. 왜 맥없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개혁의 협력자다,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답답한 소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 언론 개혁도 이게 뭐 KBS, MBC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아니요. 전반에 걸쳐서 손을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언론인들이 거대한 기득권 집단입니다. 이 뭐 정의의 투사도 아니고 네. 다들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네. 그래서 기업의 유혹에 정말 한낱 네. 흔들리는 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막 바람이 불면 풀이 기울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EBS 상황 보면서 너무 남담하네. 참담하고. 여러분 우리 김진혁 PD, 김진혁 교수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청원운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지난 세월에 그 즐거웠던 사람들은 책임지게 해야지 왜 이 현 정부에서도 발탁을 해서 중용을 합니까? 뭐 지금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 부역자지. 그렇죠. 부역자야. 아니 난 진짜 좀 자기가 그 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뭐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막지도 않았겠죠 그 다큐를. 그렇지. 진짜. 김진혁을 부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나? 김진혁 PD를 좋죠. 지난 시기에 나름대로 그 각자의 그 포지션에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을 과감하게 중용을 시켜야지. 그렇죠. 왜 엉뚱하게 그 시절에 그렇게 그 나쁜 세력과 결탁했던 자들을 그렇게 중용을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뭐 불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 모든 인사에는 그 사연과 맥락과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민새끼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민새끼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네. 민동기 선배 보고 아니야. 밀어버린 새끼가 있었을 거야. 네. 예, 그런 자들이 누군지를 또 백일하에다 드러내야 할 것 같고. 분명히 민 인간이 있을 거고 네. 그걸 밀었을 때
누군가가 어셉트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셉트 하는 거에 따른 대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인사는 성립할 수 없는 인사죠. 예, 예.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